요즘 사람들 평균 수명이 83세로 늘어났다고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병원에서 30년 넘게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80세를 기점으로 많은 분들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발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젊은이 못지않게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0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 83세에도 매일 수영하시는 분, 90세에 헬스하시는 분, 해외에서는 모델 활동을 하시는 분,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건강이 나빠진 어르신들 중에서도 특정한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놀라운 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87세의 이영희 할머니는 6개월 전만 해도 휠체어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산책을 즐기십니다. 오늘은 80세 이후의 건강과 활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차게 100세까지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 각국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80세 이후 건강을 결정짓는 3가지 중요한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이 요인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강 상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3번째 요인은 제가 의사로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조심스러운 생활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였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80세 이후에도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80세가 넘으셨더라도 지금부터 실천하면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80세는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니라 제2의 건강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5세 이후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위험 요인인 잠든 근육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현상을 몰랐다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이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닙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력과 호르몬 분泌, 심지어 뇌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면역 강화와 염증 감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현상이 시작되면 근육량이 매년 38%씩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서 쉬는 게 편해요. 얼마 전부터 자주 넘어져서 걱정이에요. 요즘은 산책도 안 나가세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큰 오해였습니다. 2년 전 84세의 한 환자분께 특별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력이 43%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크게 향상되었고 인지 기능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김 교수님, 제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따라오느라 힘들다고 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잠든 근육 증후군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운동의 방식입니다. 무조건적인 운동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된 특별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80세 이상 환자분들께 이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적절한 운동을 시작한 분들 중 92%가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앞서 살펴본 잠든 근육 증후군에 이어 이번에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두 번째 핵심 요인인 고독성 영양실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이 용어를 만들었을 때 많은 동료 의사들이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연구가 진행될수록 이것이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핵심 원인 중 하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서는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됩니다. 매일 밥은 잘 드시는데 왜 점점 말랐죠? 어르신 혼자 드시니까 반찬도 대충 드시는 것 같아요. 식사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힘이 없으시다고 하네요. 충격적인 것은 80세 이상 노인 중 73%가 영양실조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대부분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현상을 더 자세히 연구하기 위해 100명의 80세 이상 노인분들의 식사 패턴을 6개월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노인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평균 42% 적었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반찬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 귀찮아서요. 입맛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먹어요. 김치랑 밥만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이런 생각들이 바로 위험 신호였습니다. 특히 단백질 부족은 앞서 말씀드린 잠든 근육 증후군을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은 하루에 1~2%씩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혼자 식사할 때 우리 몸의 영양소 흡수율도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즐거운 대화와 함께하는 식사는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는 중요한 건강 활동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찰한 사례 중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85세의 김영우 할아버지는 6개월 동안 주 3회 이상 이웃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임에 참여하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은 오히려 줄었지만 근육량은 15% 증가했고 면역력 수치도 58% 향상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모임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밥맛도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감기도 덜 걸리네요. 고독성 영양실조는 단순한 영양 부족이 아닙니다. 이는 면역력 저하뿐만 아니라 우울증과 치매 위험도 크게 높입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우울증 발생률이 2.7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식사 습관을 개선한 노인들은 6개월 만에 면역력이 평균 58% 향상되었고 인지 기능도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80세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저는 모든 노인 환자분들께 식사 교류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영양제나 식단 조절이 아닌 함께하는 식사의 즐거움을 경험하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의사로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세 번째 위험 요인, 과잉 안정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아이러니한 현상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위험 요인인 과잉 안정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제가 의사로서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잉 안정 증후군은 건강을 걱정한 나머지 오히려 지나치게 활동을 제한하면서 발생하는 건강 악화 현상을 말합니다. 제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신 후로 침대에만 계시니까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깊은 자책감을 느낍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노인 환자들에게 무조건적인 안정을 처방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국의 노화 연구소가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 있는 것은 매일 한 갑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연구 결과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관찰한 사례들은 이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과도한 안정이 가져오는 연쇄적인 건강 악화였습니다. 장시간 누워있는 생활은 뼈 밀도를 매월 최대 5%씩 감소시켰습니다. 이는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높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심장 기능이 20~30%까지 저하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평소보다 심장이 혈액을 덜 펌프질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생활은 인지 기능을 급격히 감퇴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감소하고 새로운 자극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김 교수님,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남편이 넘어질까봐 1년 동안 거의 누워만 있게 했는데, 작년에 찾아오신 78세 박영희 할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실제로 과잉 안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울증 위험이 3배나 증가하는데, 이는 활동량 감소로 인한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폐렴 위험이 4배나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누워있는 자세가 폐 속 분비물 배출을 어렵게 만들고 폐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의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80세 이상 노인의 수명이 평균 3.7년 증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 이후에 시작한 운동도 효과가 있었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과잉 안정 상태에 있던 환자들에게 점진적인 활동 증가를 권장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 환자들의 85%가 눈에 띄는 개선을 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91세 김철수 할아버지의 사례였습니다. 1년간 거의 침대에만 계시다가 3개월의 점진적 활동 증가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걸을 수 있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노인의학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안정은 보호가 아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활동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고 건강한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주요 요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위험을 극복하고 건강한 100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걷기 명상입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저도 의아했습니다. 단순한 걷기가 어떻게 그렇게 큰 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는 저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세계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공통점이 바로 걷기 명상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걷기 운동이 아닙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걸으면서 깊은 호흡을 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김 교수님,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걷기가 뭐가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했죠. 94세의 이영수 할머니는 2년 전부터 걷기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걷기 명상이 기다려집니다. 실제로 매일 20분씩 걷기 명상을 한 80세 이상 노인 그룹에서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어들었는데 이는 걸음에서 자연스럽게 전신 근육이 자극을 받고 근섬유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면역력이 48%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규칙적인 걷기와 깊은 호흡을 통해 면역 세포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효과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치매 위험이 53%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걷기 명상 중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고 자연을 바라보며 걷는 과정에서 뇌가 다양한 자극을 받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1분씩 늘려가니 어느새 30분도 거뜬하네요. 89세 박명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걷기 명상은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효과를 직접 검증해 보기 위해 저의 환자들과 함께 6개월간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울증 개선율이 72%에 달했는데 이는 걷기 운동으로 인한 엔도르핀 분비 증가와 더불어 자연 속에서 느끼는 평온함이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무와 꽃을 보며 걸으니까 마음이 편안해져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하루가 달라져요. 손주랑 같이 산책하는 게 일과가 됐어요. 걷기 명상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런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아침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이른 아침 공기가 가장 맑고 상쾌하며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하십시오. 무리하게 시작하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 1분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운동에 적응하고 체력이 점진적으로 향상되도록 돕습니다. 걷는 장소는 자연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와 꽃, 새소리가 있는 환경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크게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고 합니다. 시작한 지 3개월 됐는데 허리 통증도 없어지고 잠도 잘 자요. 이제는 하루라도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이처럼 걷기 명상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종합적인 건강 활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 고독성 영양실조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이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인 식사교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수명이 평균 4.2년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먹으니까 확실히 달라요. 93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이웃들과 함께하는 식사 모임을 시작하셨습니다. 함께하는 식사, 이게 바로 장수의 비결이었나 봅니다. 식사 교류란 단순히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누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진들의 분석에 따르면 함께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합니다. 이는 즐거운 대화가 우리 몸의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영양소 흡수율도 38% 향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천천히 여유 있게 식사하면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확보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식후 혈당 조절 능력이 27%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천히 식사하면서 인슐린이 적절하게 분비되고 즐거운 대화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먹는 것보다 이웃과 이야기하며 먹으니 확실히 달라요. 손주들이 같이 먹으면 입맛도 살아나고 기분도 좋아져요. 식사 교류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길수록 다음과 같은 추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이는 즐거운 식사 자리에서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이 면역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기 때문입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됩니다. 이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오는 심리적 안정감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억력 향상 효과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다양한 대화 주제와 사회적 교류가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식사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지역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85세 이상 참가자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귀찮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모여서 먹는 게 일상이 됐어요.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삶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과식이나 지나친 음주는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즐거운 대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 경로당이나 복지관의 공동 식사 프로그램 참여하기. 가족이나 이웃을 정기적으로 초대하여 식사 모임 만들기. 손주나 자녀와 정기적인 식사 약속 잡기. 특히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식사 교류가 치매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 정기적으로 식사 교류를 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치매 발생률이 43% 낮았습니다. 밥맛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함께 먹으니 입맛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식사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식사 교류는 단순한 영양 섭취를 넘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80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3가지 주요 원인과 이를 극복하는 특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잠든 근육 증후군, 고독성 영양실조, 과잉 안정 증후군은 모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해결책도 알게 되었습니다. 걷기 명상, 식사 교류,
그리고 적절한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이미 80세가 넘은 분들도 이러한 습관들을 통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일상에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첫째, 걷기 명상을 시작한다면 처음에는 5분, 그 다음에는 6분, 그리고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접근하세요. 둘째, 일상화의 원칙입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셋째, 즐거움의 원칙입니다. 걷기 명상을 할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식사 교류를 할 때는 대화의 즐거움에 초점을 맞추세요. 넷째, 사회적 연결의 원칙입니다. 함께 걷기 명상을 할 친구를 만들거나 정기적인 식사 모임을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이런 간단한 변화가 제 건강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라고는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80세는 더 이상 쇠약해지기 시작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2의 건강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한 100세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노후 품격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조언을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며 더 나은 노년의 삶을 만들어 갑시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